안녕하세요. 저는 김근태의 누나 김태자라고 합니다. 김태희 씨 어린 시절 선생님과 관계가 어떠셨어요? 제 알기로는 되게 친하게 지내셨다고 잘 들었는데. 어린 시절에도 김근태와 저는 참 꾸러기 같은 동생이 누나를 많이 골리고 도망가서 숨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데도 그 모습이 김근태는 즐거웠고 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성격이 되게 개구장이 스타일이었었나요? 그렇죠. 음, 완전히 네. 개구장이. 저는 그래서 꾸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전학을 자주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런 과정에서 네, 오히려 친구들이랑 더 어울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다. 그거는 우리 친정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걔가 이제 태어나서 어려서 소사에서, 경기도 소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청북국민학교, 진위국민학교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삼남매를 공부를 잘 가르치려면은 서울 근교로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가 다 그거를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딱 한 가지예요. 삼남매를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 하나로, 그래서 근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4학교 내지 5학교를 거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겠다라는 그거는 욕심이 대단해서 그렇게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는데 사대 부속 중학교가 특차였어요. 다른 중학교보다 일찍 시험을 봐요. 일찍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다른 중학교가 하는데 사대 부속,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들은 다 모이게 돼요. 사대 부중으로 모였는데 얘가 자신했죠. 나는 정말 자신한다라고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참 실망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광신중학교에 입학식 할 때 모자 쓰고, 그 다음엔 이 모자는 항상 그 책가방 구석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정말 몰입을 해서 하는데 제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깊이 있는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야, 저 녀석 공부하는 저 모습은 나도 배워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얘는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당당하고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관사에서만 살다가 일본 집이죠. 그러다가 벼랑간 교사 정년이 단축이 돼 버렸어요. 65세까지였는데 60세로 벼랑간 단축이 돼 버려요. 단축이 돼 버려서 아버지가 불행하게도 첫 케이스로 걸려요. 그래서 단축이 되어지면서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죠. 그때서부터 세 남매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버느냐? 김근태와 오빠는 입주 가정교사, 김태자는 시간제 가정교사를 합니다. 가정교사를 하는데 김근태는 지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인 경기여고 아이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 상대로 가게 되죠. 서울 상대에 경제과에 합격을 했는데 다시 또 으쌰으쌰하면서 일어나고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웠잖아요. 변영현 교수님이 근태야, 너 영국으로 유학을 가라.
유학을 가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가 돌아오면은 취업은 100%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가거라 했는데 1초의 기다림도 없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편하고자 가족과 국민을 다 내팽개치고 저는 유학 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변영인 교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였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상대 그 시위로 징집이 영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박에 이제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그때 와서 식구들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만저만해서 군대 가게 됐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누구 하나 한마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걱정들 하지 마세요. 제가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일로 해서 징집당한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군에 입대하게 됐으니까 어디로 갈런지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가 터뜨리셨어요. 근태야, 내가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양말도 버선도 몇 개씩 몇 겹씩 꼬매가면서 너희들을 공부하도록 마음 편하게 하려는데 뭐였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 유학도 안 가고 강제 징집을 당해서 가는 일이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 깨지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 그때서 식구들이 대성통곡을 하게 됐어요. 얼마 만에 남영동 있는 거기에 초소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거 뭐는가 보초 쓰는 사람으로 걔가 거기에 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걔가 좋아하는 곰탕을 내가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곰탕을 사 먹이러 가려는 누나의 발걸음이 정말 신바람 나게 갔어요. 가서 걔를 만났는데 얼굴도 새까맣고 이 팔 이런 쪽이 다 새까만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연탄 나르는 일을 해요. 그거 하면서 보초를 쓰고 그랬는데 새까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그 근처에 있는 곰탕집으로 갔어요. 곰탕집에 가서 근태 먼저 한 그릇 주고 내 거 한 그릇을 앞에다 놓고 먹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그 뜨거운 곰탕 국물하고 이거를 개는 감추듯이 먹는 거예요. 후 하면서 그거를 먹는데 내 수저로 내 곰탕 그릇에 수저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걔한테 이렇게 쏟아줬어요. 다 먹고 와 하면서 의자에 살 것 같다. 그 살 것 걔 입에서 터진 살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 같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걔 입에서 나온 살 것 같다라는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생계 때문에 학생운동에 이제 전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고민 되게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묘해요. 얘는 피신 생활을 할 동안에 요만큼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피신 생활을 하고 누구네 집에 어떻게 했던가 우리 가족들이 전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친한 친구가 와서 어머니 근태의 친한 친구가 아니라 오빠의 친한 친구 홍가표 선생님 저기 와가지고 어머니 근태가 어떻게 해서 길에서 우연히 저기다 광산 슈퍼 거기 있지 광산 슈퍼 앞에서 근태를 만났는데 얼굴이 참 좋아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귀동냥으로 이렇게 들었는 것뿐이지 하여튼 걔의 그 초지일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변 친구분들 통해서만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의 친구
내 친구들은 연락 주는 사람이 자기들이 끌려가서 취조를 당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근태 내놔라 하고 북부선가 거기가 경찰 거기에 끌려가지고 하여튼 내 친구들을 가장 곤욕을 당한 애들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대학 동창 애들은 안 끌려갔고 고등학교 동창들은 한 서너 번 끌려가서 너희 집에 김근태 있지? 너희 집에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내가 그 부모님들께 내 친구들한테 그 미안한 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마음이 약한 아이는 경찰서 문 앞에 들어가면서 엉엉 울었대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어쩌다가 내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취조를 당하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서러웠대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엉엉 울고 나올 때는 우리 집을 생각을 했대요. 참 너희 집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도 걔네들한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얘기를 해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 걔네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잖아. 걔네들만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마음이었는데 결국에는 4-5번씩 끌려가서 취조를 당했죠. 피신 생활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근태 만났는데 얼굴도 좋고 아주 말쑥하고 잘생긴 뭐 얼굴이 다 보이고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한테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은 그래 고맙다. 그 베풀어준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쪽인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고맙습니다. 우리 근태 살려주시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오빠의 친구는 지나가다가 걔가 무슨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무슨 구두를 신고 있었고 무슨 바지에다 뭐를 입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알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걔가 그 옷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모저모로 돌봐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런 쪽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감사함을 표하면 우리 근태가 살아남겠지 이거였어. 살아남겠지 이런 그 1년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피신 생활을 우리 집으로 왔었던 얘기를 할까요? 그게 전셋집이에요. 전셋집인데 걔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두려웠어요. 편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도 와서 다락문 다 열고 다 샅샅이 뒤지고 하는 그런 일상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또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나도 끌려가서 학교 교문에서 집차 타고 정보부에 끌려갔었고 그 오른편에서는 오빠가 빨가벗기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 오빠가 지금 저기 빨가벗기고 매 맞고 있다. 너 빨리 불어라. 너도 그렇지 않으면 그 봉변을 다 당할 거다. 이런 세월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 고초를 다 겪으면서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럼 기간이 여기에 계시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됐어요? 우리 집에 와서 산 거 한 6개월 있었나? 한 반년 있었어. 다 주로 기원하고 산에 갔어. 사막산하고 기원. 갔더니 내가 이제 그걸 소개를 시켜줬더니 거기 가가지고 깃돌의 놈을 만나서 맞아. 그건 피서나 잘 돼. 거긴 피난 잘 되는 거야. 거긴 가련이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 또 이제 가슴에 걸리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가장 정부에서 발악을 떨 땐 그 당시인데 경찰관 한 명이 한두 명 교대를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그때가 참 지옥이었어요. 와가지고 근태가 쓰던 방에서 그 다음에 책이면 그 책을 검사를 하는데 한 장 다 낱낱이 해서 거기서 무슨 메모지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있겠나 하고 그걸 다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쌓여있던 책꽂이에서 불온서적이라고 집판단의 불온서적이에요.
집판단에 불온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다 꺼집어 내놨고, 그 당시에 참 아까운 책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사진도 우리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없어요. 하나도. 그 사진까지 싹 가져갔거든요. 근데 상주하는 경찰관의 그 임무가 막중한가 봐요.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누가 왔었고 하는 것도 일일이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대찬 우리 어머니, 그 우리 어머니가 경찰관들하고 입씨름도 하고, 이 더운 날에 선풍기도 없었어. 그 당시에 더운 날에 옷도 이렇게 못 벗고 이렇게 문을 꽉꽉 닫고 살아야만 되는 거, 이게 무슨 놈의 나라냐고. 그런데 무슨 놈의 나라라는 그 말이 또 걸릴까 봐 어머니를 끌어, 어머 그 말하면 안 돼. 그 말하면 안 돼. 근태한테도 나쁘게 되고 우리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니 알았어! 이러시면서 바깥에 뒷것에 가서 엉엉하고 울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니, 정말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라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게 연속이었어요. 마무리로 그냥, 이 마무리는 그냥 읽을게요. 동기가 늘어서 피 떨리는 안타까움 많지만 나라 위한 장한 그 정신과 행동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김근태와 살고 저녁에 잠실 때도 같이 사는 근태와 계속해서 같이 살고 지냅니다. 근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도움 주셨던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